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마주하는 세계 담판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6개월째 끌어온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영토 재조정안과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보장안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을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만나게 되는 건데 과연 이번에 만약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전쟁의 어떤 종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네. 3년 6개월, 우리 한국 전에 3년 1개월 했는데 그거 넘기지 않을 거라고 많이 작년부터 예상들을 했는데 네네. 이 계속 이제 회담들 늦어지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 자체도 좀 늦어지고 하다가 3년 6개월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희생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끝내야 하는 그 시점에 와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3자 회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인 젤렌스키하고 이제 푸틴이 만나게 되는 데까지 이제 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황을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께 들어서는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푸틴은 외교적으로 성공을 좀 거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아마 젤렌스키는 전쟁을 좀 끝내고 그로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양측의 균형이 맞게 된다면은 이제 3년 6개월 혹은 7개월 사이에 좀 전쟁을 끝내는 분수령이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두 정상이 만나서 담판을 벌인 뒤에 어느 정도 협상이 도출이 되면 이제 3자 회담을 통해서 종전을 하겠다 이런 이제 구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원래 과거부터 트럼프 대통령 뭐 휴전, 그다음에 종전 평화협정 이런 단계들을 좀 구상을 좀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뜻대로 잘 되진 않았죠. 이렇게 대선 당시에도 자기가 되면 24시간, 뭐 하루 48시간 만에. 내에 끝나겠다 예.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안 되고 지금 한 6개월, 8개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난 주 말 후반부에 이제 알래스카 회담에서 휴전이라도 좀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노딜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좀 성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트럼프한테나 푸틴한테는 이익이 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유럽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한테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 변경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제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돌리는 그 회복과 정의에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트럼프와 푸틴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회담으로 끝났기 때문에 휴전이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결코 노딜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오히려 이걸 좀 징검다리로 삼아서 그다음에 푸틴이 어쨌든 자기가 전쟁을 종료하겠다. 전쟁을 지금 현재 리드하고 있는 푸틴이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 명분과 실질적 이익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종전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젤렌스키가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젤렌스키에게 미국과 유럽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 3자 회담이 만약에 그 사전에 합의점들이 도출이 돼서 3자 회담이 열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좀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현재 시점의 판단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안에 해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단판으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신중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유럽 쪽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신중론을 좀 내세우죠. 특히 오늘 이제 회담이 열렸죠. 네. 유럽 쪽에 이제 7개국 정상 지도자, 그러니까 뭐 나토 사무총장이랑 뭐 EU 집행위원장 포함해가지고 5개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자치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핀란드가 가장 신중론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이제 그 구소련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옛날부터 전쟁을 아주 많이 한 나라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과거에 이제 구소련, 러시아 군도 이제 격퇴하고 이제 자기 나라 정체성을 지켰던 나라인데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예민한 감정을 좀 가지고 러시아한테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핀란드이긴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좀 전쟁을 좀 종료하는 분위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과 하반기, 특히 작년 여름에 제가 유럽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볼 때만 하더라도 예. 유럽 국가들은
이거 정의를 위한 전쟁 끝내지 않겠다. 아. 이게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토 회복을 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건 다시는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 국가들의 의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전황이 이제 어쨌든 고착화되면서 이제 좀 전쟁을 끝내자는 분위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젤렌스키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희생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를 지금 내 나라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팔다리 중에 하나는 이제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관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국제법관념이나 국제 질서에 주권 존중 원칙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잘 맞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더 무고한 희생도 많고 그리고 또 국제 질서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것. 그 트럼프와 푸틴의 이제 이익이 맞아서 지금 아마 전쟁은 종료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우리에게 이제 달라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연 이걸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바스 지역이 이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제 큰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돈바스 지역의 약 한 88% 정도를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에서 약간 이게 서부 쪽에 한 9,000제곱킬로미터 정도만 좀 남겨놓고는 대부분 러시아가 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인데, 그래 푸틴은 요거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이거를 내주면 그쪽에 공업지대도 있고 금도 나고 광물도 많이 나고 하는 아주 이제 좋은 지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게 좋은 땅이니까 다들 차지하려고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내주고 전쟁을 종료할 것이냐. 예. 여기에 핵심이 이제 분할은 어쨌든 기본 이제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내준다라고 하는 분할은 상수가 되는데 이걸 분할을 하고 보호를 받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으면서 이제 보호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 분할을 하고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분할을 하고 러시아의 종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네. 그 아주 어려운 이게 그 선택지에 직면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가.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종속보다는 그래도 보호를 택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실익이 아닐까라고 우리 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제 감정과 정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들끓고 그렇겠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보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영토 분할을 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나토 가입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나토 5조에 따라 가지고 그 집단 방위 체제예요. 예. 한 나라가 이제 침략을 받으면 다 같이 이제 응징 보복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러시아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나토가 다 휘말려서 다음 전쟁에 또 그렇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나토도 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과거 50년대 우리 한국 모델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뭐 다국적군일 수 있겠죠. 여러 깃발의 군대들이 좀 그 우크라이나한테 주둔을 하든지 안전보장 약속을 해두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규범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걸 해주는 게 지금 패키지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아마 뭐 1, 2주 안에 합의들이 되면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2주 안에 뭔가 종전에 좀 결판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 미군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유럽 국가들도 미군이 주둔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렵죠.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있는 군대도 지금 빼려고 하는 사람인데 있는 군대를 또 뭐 이렇게 또 없는데 또 보내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건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유럽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보장군 뭐 만들어서 좀 뭐 보호를 해줘라 어쩌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그 패키지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가 향후 이제 미국과 유럽 이 논의하는 이제 2주간의 아마 마지막 그 안전보장책 이게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과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미국과 또 유럽 정상들의 이 다자회담에서 또 눈길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자회담이 진행되던 중에 돌연회의를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40분간 통화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좀 내용들을 통화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그 말씀드린 이제 분할과
보호냐 종속이냐 이런 건데 네. 분할은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실제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88%. 아마 푸틴은 돈바스 지역의 100%를 원하겠죠. 나머지 이제 그 도네츠크 서부에 9,000제곱킬로미터 있는 그 부분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자기한테 이제 러시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점령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책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어느 옵션까지 그럼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아마 그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과 보호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영토 대 안전보장 이거의 균형점을 맞추는 거는 결국 트럼프와 푸틴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이 주권 존중 원칙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당사자가 빠지고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아마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토와 안전보장의 그 수준을 논의를 좀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영토를 분할했을 때 네. 이 분할해가지고 여기를 국경선을 새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지금 이제 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탈탈 냉전의 시대, 뭐 100년 전에 이제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 전강기 시절처럼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로 국제 질서가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국경선을 새로 긋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을 새로 긋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 러시아의 실질적인 영향을 유지하되 국경선은 그대로 두는 방식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통치를 하면서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났을 때 요르단의 서한 지역을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제 점령을 하고 국경선은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러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트럼프와 푸틴이 아주 수시로 지금 전화 통화들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과연 러시아가 어떤 종전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협상에서 과연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전쟁은 결국 땅이죠. 영토 확보. 예. 그럼 마지막 말씀드린 도네츠크 지역 9,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전체 88%,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도 남은 지역의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욕심인 거죠. 예. 만약 그 종전 사인을 하는 날 그날 현재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실효적인 지배선을 우리가 앞으로 사실상 그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했을 어찌 보면 때는 우리가 한국 전쟁 때도 계속해서 고지전이 벌어졌던 맞습니다. 부분하고 군사분 개선에 그날 그때의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쪽을 이제 경계선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 염두에 둔다라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지금 이 사인하는 날까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짧게만 북한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서 가장 적대적 의사 표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계속 이제 유화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뭐 북한이 특별히 의도가 아니라 늘 이랬어요. 8월이 되면 늘 그러던 거니까 별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네. 늘 가장 적대적인 거고 우리는 또 계속 이 명백히 방어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 훈련이 가장 두드러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게 넘사벽이라고 하죠. 도저히 이제 넘어올 수 없는 이제 대적할 수 없는 게 한미 연합 전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한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고 8월 달이 되면 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한 이후에 계속 뭐 가장 적대적 뭐 지구상의 최대 뭐 도전 뭐 적대 국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수식어가 매년 이제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식대로 어쨌든 우리는 계속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한미 연합 훈련은 한미 연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속한 산맥과 지형이에요. 예. 이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한국은 한미 연합, 그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방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나중에 필요한 이익에 따라서 또 실질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언제든지 우리 문을 열어놓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두 개를 다 동시에 대화든 대결이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 이건 우리가 계속 일관성 있게 가야 할 자세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